근래 들어 가장 믿고 보는 감독 혹은 천재 연출가 혹은 마이다스의 손으로 불릴 만한 감독은 누가 있을까요? 몇몇 감독이 스쳐 지나가지만 단연 이 감독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올 것 같네요. 바로 크리스토퍼 놀란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은 우리에게 메멘토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그의 첫 작품은 아니지만 아마 모든 사람들은 그의 첫 작품으로 메멘토를 떠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인썸니아를 감독했고 그 이듬해 배트맨에 합류해 배트맨 비긴즈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시다시피 다크나이트 그리고 인셉션을 만들었고 다크나이트 라이즈로 크리스찬 베일과 함께 배트맨 시리즈의 한 획을 긋게 되죠. 저도 이 즈음 최고의 배트맨으로 크리스찬 베일을 꼽았었고요. 배트맨 시리즈 중 최고는 다크나이트 시리즈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리즈의 마지막이었던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배트맨의 죽음과 함께 쓸쓸했던 알프레도를 미소짓게 만들었던 노천 카페에서의 등장은 시리즈가 계속될 거란 확실한 희망을 안겨주기도 했었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이후로 두 사람은 배트맨 시리즈에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크나이트 시리즈로 주가를 한참 올렸던 배트맨의 크리스찬 베일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제작사로부터 네 번째 배트맨 시리즈를 제안받았지만 두 사람 모두 거절했다고 하는군요. 2019년 베일은 인터뷰에서 놀란 감독과 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언제나 한 번에 영화 한 편을 촬영하고 그 영화에 온 신경을 집중시켜 가장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영화들이 사랑을 받고 수익을 얻게 되고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게 되면 그제야 비로소 다시 한번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라고 말해 두 사람이 공통된 영화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었는데요. 그는 토론토 선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다시 새롭게 영화를 재창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영화의 성공 열쇠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감독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라고 말하며 크리스토퍼가 항상 이야기하던 것 중 하나인데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죠. 때때로 사람들이 영화를 하나 더 제작하고 싶은지 물어보곤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게 다야.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기회를 얻지 못할 거야. 만약 우리가 세 번째 영화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운이 좋다면 그때 가서 멈추자 라고 했습니다. 그때 가서 멈추자고요. 놀란 감독은 크리스천 베일과 총 3편의 배트맨 영화에서 호흡을 맞췄습니다. 배트맨 비긴스, 다크나이트 라이즈를 말이죠. 브루스 웨인이 살아남아 조셉 고든 레빗에게 바톤을 넘겨주며 이 3편의 시리즈는 이야기가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크리스찬 베일은 인터뷰에서 세 번째 영화가 끝이 나고 제작사가 우리에게 네 번째 영화를 만들자라고 말했지만 나는 안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토퍼의 희망대로 3부작을 고수하고 여기에서 마치자고 말했습니다. 너무 길게 이야기를 늘어뜨리지 말고 자칫 방종하지 말고 여기서 마무리 짓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크리스토퍼 놀란과 크리스찬 베일이 성공한 배트맨 시리즈에서 하차한 유일한 이유라고 합니다. 2012년 컨퍼런스에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네 번째 배트맨 영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당시 놀란은 나는 이 시리즈를 위한 특정 궤도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의 영화를 잘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다 쏟아부었습니다. 더 이상 배트맨을 위한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소신을 밝혔다고 하네요. 이 말을 듣고 보니 우리가 왜 그의 영화에 열광하게 되는지 자연스럽게 알 것만 같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을 쏟아부어 영화를 만든다는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우리는 또다시 그의 다음 영화를 기대하는 거겠죠? 고마워요 놀란. 재밌게 잘 봤습니다. 2011년 당시 한참 떠올랐던 배우 샤이아 라보프의 폭로는 꽤 큰 문제를 일으켰었습니다. 그가 트랜스포머에 함께 출연했던 배우 메간 폭스와 로맨틱한 사이라고 폭탄 선언을 했기 때문이었죠. 잘난 청춘 남녀가 연애하는 게 그리 대수인가 싶겠지만 문제는 메간 폭스가 브라이언 오스틴 그린과 약혼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보프는 인터뷰에서 사실 6개월 동안 세트에서 나를 좋아하는 연기를 하는 사람과 있으면 당연히 관계가 발전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일과 내 개인적인 삶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잘 몰랐다. 하지만 내가 메간과 함께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 케미가 스크린에도 보여질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왠지 일리가 있어 보이기는 하네요. 하지만 이와 같은 발언은 매우 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메간 폭스가 약혼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라보프는 난 잘 모르겠다라는 말을 12번이나 되풀이하며 그냥 내가 말한 그대로다 라는 짧은 답변만을 남겼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 라보프는 매우 예민하게 메간을 보호하는 자세를 취했었고 한 프랜차이즈점에서 메간에게 무리하게 군 직원에게 면전에서 사과를 요구하게 됐다는군요. 피플지에 따르면 폭스와 약혼자 그린은 2년간의 열애 이후 2006년 11월경에 약혼한 것으로 알려졌고 2009년에는 파혼을 했으며 그 1년 후 다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2007년 트랜스포머가 공개되고 두 번째 시리즈는 2009년에 공개되었으니 뭔가 수긍이 가는 구석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린과 메간은 이번 주 10년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파혼하게 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2018년경 메간은 앤디 코헨의 쇼에 등장해 라보프와의 열애를 처음 인정했었습니다. 매우 로맨틱했다. 나는 그를 사랑한다. 그리고 난 한 번도 이에 대해 숨긴 적이 없다. 나는 그를 사랑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파혼 전인데 대단하네요. 폭스는 트랜스포머 시리즈에서 해고된 걸로도 화제가 되었었죠. 이유는 마이클 베이 감독을 아돌프 히틀러에 비유한 사건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녀는 다시 마이클 베이 감독과 닌자 터틀 영화를 찍기도 한 것으로 봐서는 두 사람이 서로 화해한 것 같네요. 글쎄요. 사랑을 고백하고 또 당당하게 밝히는 것은 어쩌면 정말 로맨틱하고 당연한 행동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럴 때 제3자에 대한 배려가 아쉽네요. 브라이언 힘내세요. 좋은 인연이 또 있을 겁니다. 헐리우드 영화 사상 역대 최고의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아세요? 바로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입니다. 2억 5천만 달러, 하나 약 3,200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는군요. 엄청나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제작비가 들어간 이유는 사실은 출연진들의 출연료 인상 요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똘똘 뭉쳐 지구를 구한 슈퍼히어로들의 뒷모습이 그리 썩 아름답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데드라인 기사에 따르면 업계 종사자의 말을 빌어 상당수의 출연진들이 시리즈에서 나가겠다고 협박을 했고 어쩔 수 없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이들의 대표로 마블을 상대로 한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이 시리즈의 성공으로 처음에 그리 많지 않은 출연료를 계약했던 출연진들이 하나 둘 재계약 협상을 시도했고 편당 7천만 달러 이상을 받았던 로다주마저 아이언맨 3에서 더 많은 출연료를 받았음에도 아이언맨에서 하차하게 된다는 이유로 출연료 인상을 요구했었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헐리우드 곳곳에서 여러 말들이 나왔었는데요. 몇몇 사람들이 꼴랑 20만 달러를 받을 때 로다주는 500만 달러를 받았는데 이걸 대체 누가 괜찮다고 생각하겠는가? 이는 영화 제작 현장에서 매우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는 말도 나왔고 또 다른 사람은 마블은 이미 후속작에 대해서 매우 강압적이고 괴롭히는 듯한 자세로 이미 어마무시한 적대감을 만들어냈는데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라고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니케 핑크라는 리포터의 조사에 의하면 출연진들이 계약서 조항의 수정을 요구할 때 마블은 오히려 소송을 제기하거나 출연진 교체로 위협을 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크리스 햄스워스가 토르2를 촬영하면서는 최악의 분위기가 연출되었었고 그 이후로 토르의 신작에 대해 한동안 이야기가 없었다고 하네요. 반대로 어벤져스 출연진들이 똘똘 뭉치게 된 데에는 로다주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형제들의 오빠, 형의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내부자의 증언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힘을 쓸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로다주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당시의 로다주는 이미 동료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에서 더 이상 촬영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마블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블은 어벤져스 시리즈로 엄청난 흥행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베푸는 데는 좀 인색하게 구는 것 같습니다. 데드라인은 조스 웨던 감독에게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그는 나는 자세하게 코멘트를 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얘기를 할 입장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마블은 매우 깐깐하게 굴 수도 있다. 이건 하느님도 아시는 이야기다. 그들은 합리적이고 또 검소하다. 그들은 매우 작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며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대략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사실 마블은 작은 회사였고 지금은 디즈니에 인수되어 있으니 절약 정신이나 헝그리 정신이 몸에 밴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갑자기 재밌는 농담 하나가 생각나는군요. 혹시 무인도나 외딴 험지에 혼자 떨어졌을 때 제일 확실하게 구출되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데 그게 바로 디즈니 동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면 된다고 합니다. 디즈니가 지구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 아무리 어려운 곳이든 반드시 쫓아와서 고소를 한다고요?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으면 추천과 구독 꾹. 샤를리즈 테론, 마고 로비, 그리고 니콜 키드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죠?
이 세 사람이 2016년 미디어 제국 폭스뉴스에서 실제 발생했던 성희롱 스캔들을 다루는 영화 맘쉘로 찾아왔습니다. 이 영화는 이미 출연진들의 엄청난 연기력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샤를리즈 테론과 마고 로비는 각각 골든글러브와 오스카에서 여우주연상과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다고 합니다. 실제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실제 폭스뉴스의 CEO이자 회장이었던 로저 아일스의 자서전을 기반으로 한 작품이라고 하네요. 이 영화는 아일스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 여성들과 그들이 미디어 타이탄을 상대로 정의를 되찾고자 노력하는 모습에 포커스가 맞춰져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테론과 키즈먼은 각각 로저 아일스에게 성희롱당한 여성들인 전 폭스뉴스 앵커 메건 켈리와 그랜 첸 칼슨을 각각 연기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샤를리즈 테론은 영화를 찍으며 이 배역에 꽤나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샤를리즈 테론은 또 이 영화의 공동 프로듀서이기도 한데요. 데드라인과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메간 켈리를 연기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은 앞으로 항상 내가 기억해야 할 순간들이 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맘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폭스뉴스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을 토대로 제작된 영화인데요. 여러 명의 여성이 전 폭스뉴스의 CEO이자 회장인 로저 아일스에게 성희롱을 당한 사건으로 이 성추문 사건은 2014년에 세상에 알려졌지만 영화는 2016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니콜 키드만이 연기하는 뉴스 앵커 그랜 첸 칼슨이 아일스를 상대로 성희롱으로 고소한 시점이죠. 또한 샤를리즈 테론이 연기한 메건 켈리가 같은 혐의로 2016년경 아일스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작년 12월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한국에서는 이번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The senior intern program? Seniors in high school or college? No. Seniors in life. Hold on. What? That's our founder and CEO, Jules Austin. Any tips before I go in? Blink. Blink. She hates when people don't blink. It weirds her out. 창업 1년 반 만에 직원 220명의 성공 신화를 이룬 앤 해서웨이가 수십 년 직장 생활에서 비롯된 노하우와 나이만큼 풍부한 인생 경험이 무기인 만능 70세의 로버트 드니로를 인턴으로 채용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에 대한 영화입니다. 정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우리 사회에서도 한 번쯤 눈여겨볼 만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우선 잠깐 보실까요? Oh God, I can't tell you how much I hate that I jumped the gun and I made you feel. I'm coming. How much I hate that I jumped the gun and I made you. Much I hate that I jumped the gun and I made you. 여기서 등장하는 jump the gun이라는 문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jump the gun은 성급하게 굴다, 경솔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흔히 문장으로 쓸 때 imprudent가 있죠. 하지만 구어체에서는 이렇게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jump the gun. 아셨죠?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 드라마가 첫 방송 시청자 수 330만 명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최선을 다해주시는 여러분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꽤나 자랑스러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도 곳곳에서 수고하셨고 또 잘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